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기관들의 매집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주가 지수가 1.5%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매수 차익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요. 지금 2월 될 가능성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연말 배당성 차익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외국인이 5,553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3,473억을 샀습니다. 선물도 보시면은 2조 3,117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도 보시면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를 보셨을 때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이 3시 30분입니다.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5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900억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전까지는 1541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187억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차익하고 비차익의 개념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200 종목을 한 번에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거래인데요. 보통 이제 15종목입니다. 15종목. 15종목을 그냥 한 바스켓이라고 묶어서요.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컴퓨터가 대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차익 거래와 차익 거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도 매수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람이 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거의 214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프로그램 매매를 일별로 보시면은요.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서부터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서부터 순매수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차익 거래는 컴퓨터가 하는 거라면 비차익 거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5일이 차트로 보시면 이날이고요. 자, 이 날서부터 비차익 거래가 순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요 날이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서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거의 1000억대 이상에서 100억대로 줄었고요. 또 오히려 이 거래일 동안은 순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5,55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18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 기조는 계속 진행될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12월에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인데요. 자,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관들이 그동안 매매했던 것들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매수를 하고 나쁜 종목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업의 실적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연말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물량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보통 12월에는 숏 커버링이 나오는데요. 이 숏 커버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매도 물량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공매도는 주식을 파는 거고요. 숏 커버링은 주식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12월 말에는, 그러니까 말 전까지는 대부분 숏 커버링으로 매수를 해서 대여자한테 갚아줘야 되는데요. 올해 배당락이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27일 이전에는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렸던 주식들을 갚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12월 27일 전까지는 이 숏커버링에 의한 물량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배당을 노린 깜짝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플러스 산타랠리까지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충분히 2140포인트도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지금 선물 옵션도 무난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 나온 금리 동결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15일 미중 무역 협상이 남았죠. 근데 이것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갭 상승으로 2140포인트까지 한 번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가더라도 2100포인트, 여기 2100포인트는 안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오늘처럼 이렇게 갭 상승해서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되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주고 천천히 상승하는 게 그동안 손실이 났거나 또는 수익을 내지 못했던 개인분들이 수익 내기에 편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은 차라리 쉬어가는 장을 만드는 게 다음 주 장을 위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인데요. 4분기 실적이 최대로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업 사항도 보시면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별로 보셔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한 시점이 11월 29일이니까 이날부터 주가는 쭉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계속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충 기관들이 산 가격의 평단가만 보시더라도 이 가격대 중간이면 16,000원에서 조금 윗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위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여기서 찍었던 15,500원입니다. 15,500원을 종가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셔야 손절폭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15,500원이 깨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현대해상인데요. 자, 현대해상도 수급 먼저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현대해상도 보시면 기관들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별로 보셔도 대부분의 기관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기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보시면 28,400원 이 고점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고요. 매물대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착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린다면 박스권 매매를 보시고요. 한 27,000원 여기가 27,000원입니다. 27,0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좀 관심 가져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 버린다면,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8,450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28,450원 또는 28,500원 이 가격대까지 조정이 들어올 때, 상승 후에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이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에서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얘도 일단 수급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기관들이 순 매수하고 있고 기관별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자, 기관들이 꾸준히 순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로 보셔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 상승 추세선이죠.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고점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도 지금 고점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요 20만원 언저리죠. 20만원 언저리에서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상승 패널의 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이 상단에 완전히 돌파하고 나서 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가 또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하실 때 타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든 관심 갖지 마시고요. 만약에 돌파를 할 때 보시면 돌파할 때 따라붙어서 수익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아주 강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돌파를 하면 한번 쉬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타점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주가가 놀다가 박스권 하단이 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종가로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종목들이 박스권 하단을 종가로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반등이 들어와도 다시 박스권 하단을 깨고 더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 때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아주 강하게 돌파할 때는 따라붙어도 되지만 애매하게 돌파할 때는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서 완전히 박스권 상단을 벗어난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고요. 박스권 하단 매매는 하단에서 매수는 하시되 이 하단을 종가로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하셔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요거하고 비슷하게 이마트도 있습니다. 수급만 한번 보면은요. 자, 이마트도 기관들이 쉬지 않고 사고 있죠. 기관별로도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그쵸? 매도는 정말 간간히 있고 거의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신세계 인터내셔널보다 오히려 이마트 쪽으로 수급이 훨씬 더 우수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급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종목이 아주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이마트하고 어떤 게 더 잘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가 훨씬 더 좋고요. 차트상으로 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두 종목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잘 선택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수급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올 매수입니다. 수급이 올 매수.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우량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S 산전인데요. 자, LS 산전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 좋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노랗게 체크해 놓은 부분이 11월 6일입니다. 제가 11월 6일 날 증시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영상을 올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LS 산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요날이고요. 사실은 요날이 11월 6일인데요. 이날 제가 저녁에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 있는 타임은 요날이었죠. 그래서 요날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LS 산전하고 같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또 DB 하이텍이었죠.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11월 6일 요날 추천을 드리고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도 요날 같은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얘도 보시면 요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한 15% 상승한 폭입니다. 15% 상승했다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리아 서키트도 상당히 많이 갔죠. 그때 이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우수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 따라 붙으시면 운 좋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지만 여러분이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는 시점들을 대부분 보면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 이렇게 수익 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사고 싶을 땐 파시고 이런 팔고 싶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률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알찬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